울릉도에 가면 따개비 칼국수나 따개비밥 같은 토속 음식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 바닷가에서 보던 따개비를 먹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겠으나 이는 단어의 혼용에서 오는 오해이며 따개비, 딱개비, 따가리, 딱지조개 등과 함께 바닷가에 단단히 붙여 사는 생물을 공통으로 일컫던 말입니다. 불교학이 확립된 현재는 이렇게 생긴 생물들만 따개비라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연체동물이면서 납작한 원뿔 모양으로 바위에 붙어 사는 것들의 이름으로는 딱개비, 삿갓조개, 배말, 배무래기 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울릉도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배말의 일종인 진주배말입니다. 목종류이므로 소라 고등과 같은 무리입니다. 맛도 비슷하죠. 연체동물인 배말은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긁어먹는 반면 절지동물인 따개비는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분화구처럼 위에 구멍이 있어서 외부 형태가 꽤 다릅니다. 바닷가에 가면 너무나 흔한 생물이지만 의외로 알려진 게 별로 없는 따개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명은 7개의 왕국과 3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오늘 주제의 생물이 위치한 곳은 동물계, 절지동물문, 갑각아문, 물티크루스타케아, 초갑강, 만각아강, 즉 따개비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약 1000종이 등재되어 있으나 추정치로는 2100여 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등재종과 추정종의 차이가 큰 이유는 따개비류 안에 기생성 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물 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생성 생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65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각류 중에서 유일하게 고착 생활을 하는 생물로서 1830년대까지 연체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부화한 유생이 관찰된 뒤에야 겨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따개비는 이름에 걸맞게 바닷물이 잠기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붙습니다. 바닷가 바위의 습한 곳은 온통 자그마한 따개비 천지이며 설치해둔 그물에도 잔뜩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한데 제법 큼직한 것도 있는가 하면 아주 자그마한 것들도 많습니다. 큰 따개비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 자그마한 따개비들이 표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의 큰 따개비는 검은 큰 따개비이고 작은 따개비들은 조무래기 따개비입니다. 따개비의 기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의 그림은 위에서 본 모습이고 아래의 그림은 옆에서 본 모습이죠. 그리고 겉모양은 많이 다르지만 거북선도 따개비의 일종입니다. 색칠된 곳이 머리판이 되고 이 동물의 앞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꼬리판, 즉 뒤쪽이 됩니다. 이 판들은 옆구리판이 되고 따개비 종류에 따라 합쳐지거나 분리돼서 그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방패판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등판이죠. 머리판, 꼬리판, 옆구리판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방패판과 등판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서 이곳을 통해 바깥 환경과 통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자면 여기 제시된 명칭들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원래의 이름들은 각각 취판, 봉판, 측판, 순판, 배판 등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의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납작하고 아주 단단한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우 한 마리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요?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하늘로 쳐든 모양이죠. 물론 꽤 많이 변형돼서 그 모습은 다르지만 체제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뚜껑을 덮어둔 게 바로 따개비입니다. 즉 따개비를 보신다면 그 안에 작은 새우 한 마리씩 들어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개비가 물에 잠기면 조심스럽게 방패판과 등판을 열고 덩굴 모양의 우아하고 기다란 다리들을 꺼냅니다. 거북선도 따개비니 다를 수 없겠죠. 다리를 더 확대해 보면 미세한 털들이 빼곡히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개비의 먹이는 주로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들이라서 이 다리들을 그물처럼 펼쳐 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들을 걸러 먹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변에서 보는 따개비는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게 조용하지만 물 속에서는 이렇게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 닭은 매스미디어에 괴생명체로 등장하는 조개삿갓입니다. 해명하려는 자료에서조차 조개삿갓을 삿갓조개로 소개했군요. 조개삿갓 역시 따개비의 일종입니다.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묘하게 보일 뿐이죠. 주로 떠다니는 물체에 붙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바닷가를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에 조개삿갓이 붙어있는 걸 보셨다면 그 나무 토막이 오랜 시간 물에 둥둥 떠다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개삿갓의 껍데기는 꼬리판, 방패판, 등판만 도드라지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도 따개비인 만큼 다리로 먹이를 걸러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름이 재미있는 두 가지 생물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름이지만 영어를 직역하면 조개삿갓은 기러기 따개비가 되고 흰뺨 기러기는 따개비 기러기가 됩니다. 중세 유럽에는 조개삿갓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떠다니는 나무 토막에 붙은 조개삿갓을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마도 기러기의 알일 것이라 상상한 모양입니다. 즉, 기러기가 태어나는 나무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조개삿갓의 중명에 이 전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안세르는 기러기를 뜻하는 라틴어이고 페라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 결국 기러기를 품은 조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낭만은 없지만 현실의 기러기는 당연히 알을 낳고 따개비도 알을 낳아 새끼가 부화됩니다. 보통의 갑각류 유생이 이렇게 생겼으니 따개비 역시 갑각류의 한 부류인 걸 숨길 수 없죠. 유생은 몇 번의 탈피를 통해 이 키프리스 유생이 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24시간입니다. 이 유생은 단 하루 만에 어딘가 적절한 곳에 무조건 붙어야만 합니다. 적절한 곳은 따개비마다 천차만별이죠. 해변에서의 위치도 다르고 좋아하는 재질도 달라서 바위, 개의 등딱지, 고래, 떠다니는 물체 등 각각의 위치에는 서로 다른 따개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위치 결정이 적게는 5년, 길게는 30년까지나 되는 따개비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정착에 실패한 유생은 곧 죽고 말지만 일단 정착하고 나면 닷새 만에 어엿한 따개비의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다른 갑각류들은 잘만 돌아다니는데 유일한 고착 생활을 해야 하는 따개비는 종마다 좋아하는 곳을 정해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사는 것은 이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으려면 짝짓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교접기, 즉 성기가 매우 깁니다.
근처에 다른 따개비에 다다를 만큼 길어야 하죠. 그리고 암수 한 몸이라서 서로의 알을 수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주변에 사는 다른 개체들은 서로의 동료이자 배우자인 셈입니다. 그러니 다수의 개체가 모여 있어야만 하죠. 이러한 이유에서 단독 생활은 가능하지만 혼자 산다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으니 곧 소멸하고 맙니다. 따개비, 굴, 담치가 모여 사는 바위 표면은 매우 날카로운 석회질 껍데기 때문에 작은 마찰나도 피부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바위 위를 슬리퍼를 신고 걷는 것은 위험하죠. 17세기 유럽의 문헌에 따르면 이처럼 날카로운 따개비를 이용한 고문이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킬 홀링으로 알려진 이 형벌을 번역하면 뱃바닥 훑기 정도가 되는데 해적이나 대형 선박을 운영하는 뱃사람들에게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포로나 죄인을 줄에 매달아 배의 바닥을 훑어서 살갗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였죠.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흑달같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 드라마에서 재현한 킬 홀링의 장면입니다. 바로 뱃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이용한 고문이었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따개비가 고래나 거북에도 붙어있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따개비류 중에는 고래나 거북에만 붙는 녀석들도 있죠. 그리고 선박에 붙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따개비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 흥미롭고 덧붙일 만한 주제들은 다음 기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따개비는 개나 새우와 같이 갑각류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거북손과 조개삿갓도 따개비의 일종입니다. 울릉도에서 따개비밥으로 파는 재료는 배말이라는 연체동물입니다만 진짜 따개비의 일종인 거북손도 식용으로 이용됩니다. 인터넷에 삶아먹는 요리법도 나와 있군요. 새우의 친척이니 비슷한 맛이 납니다. 물론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거북손류는 식용으로 이용됩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는 고급 요리에 해당하고 캘리포니아 원주민은 구워서 먹는 식재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북손은 주로 남해안이나 섬에 많으며 그늘진 바위 틈에 많으니 관찰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